왜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냐? 형제가 있는데 둘째 이름이 아우렐리우스, 첫째가 아우가 아니니까 형렐리우스. 고품격 유튜브 지랄. 안녕하세요, 지라루입니다. 오늘은 각 분야별 인생 책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소개하려고 영상 앞에 나왔습니다. 과학, 언어, 철학, 심리, 역사 이렇게 5가지로 볼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과학 분야는 코스모스입니다. 내용은 우주, 별, 지구, 생물과 같은 과학 지식의 전반을 다루고, 이 책 제목 코스모스의 뜻 또한 우주데스. 조승현 작가님이 본인 유튜브에서 한 말인데, 논픽션을 많이 읽다 보면 나쁜 놈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세상을 위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못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시각은 넓게 할 수는 있지만 공감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소설은 이제 내려와서 한 명 한 명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승현 작가님은 논픽션과 픽션을 번갈아 가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논픽션을 읽을 때 너무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게끔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책 코스모스는 논픽션입니다. 근데 이 책은 오히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보도록 해요. 웬만한 소설보다 님들 더 따숩게 만들어. 이게 가능한 책입니다. 과학의 감수성을 오지게 넣은 책이에요.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침묵의 봄을 쓴 레이첼 카슨이 떠오르는데, 과학에는 감성적 교감이 있어야 진정한 과학적 이해와 윤리적 행동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지만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오지게 많잖아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주구장창 말해도 생각보다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자연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버린 쪽에 가깝죠. 하지만 레이첼 카슨이랑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산과 바다를 경험하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산속에서 다람쥐를 발견했을 때 저기 봐, 저기 저 다람쥐 너무 예쁘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저 친구들이 잘못 먹어서 아플 수가 있단다 라고 말해주는 느낌입니다. 세상을 구조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도 님들을 따숩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방식이 아닐까. 과학이 주는 경이감이 인간에게 겸손과 수용성을 길러주고, 과학을 말하면서도 과학기술주의에 매몰되지 않게끔 상당히 적극적이고 윤리적인 글쓰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로 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두려운데 과학을 사랑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언어 분야로는 단단한 영어 공부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왜 영어 공부를 하나요? 대부분은 입시, 취업, 승진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를 공부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는 나의 영어라기보다는 그들의 영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그들의 영어가 아닌 당신의 영어를 말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 해야죠. 그래도 한 번쯤은 영어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돌아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책은 영어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던 저에게 영어의 따뜻함을 조명을 해서 위로를 느끼게 한 책입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영어 이름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받았어요. 영어 이름을 만든다고 하면 브라이언, 잭, 제니, 제시카 이런 느낌으로 영어 이름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 책은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왜 영어 이름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저는 이 이름들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이런 이름들이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영어 이름이 저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가장 저다운 영어 이름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본명의 마지막 글자가 원이거든요. 외국인이 발음도 하기 쉽고 또 저답기도 하니까 괜찮다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온 까닭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힘들고 지치신다면, 힘들고 지칠 때 내게 기대지 말고 이 책에 한번 기대보는 게 어떨까. 세 번째는 철학 분야. 그리고 철학 분야의 책은 명상록입니다. 저는 철학을 싫어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철학책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철학자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만 몇몇은 뭔가 사회성이 떨어져 보이고 사람과 관계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양반들이 혼자 집에 책상에 앉아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도덕적 우월주의나 지적 위선에 빠져서 쓴 책 같아서 좀 잘 안 와닿아요. 철학자들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밖에 생각 못하는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말들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을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는 왜 있고 정신과 병원은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분야는 저한테는 안 와닿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 명상록은 다 써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냐? 형제가 있는데 둘째 이름이 아우렐리우스, 첫째가 아우가 아니니까 형렐리우스. 드립 치려고 한 개구라고요. 마르쿠스 황제는 단순히 방구석에 앉아서 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져서 철학을 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좀 와닿았고, 또 황제니까 권력이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철학을 할 필요가 없어. 방구석에서 찐따처럼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철학을 해야 해.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마르쿠스 황제는 아니죠. 황제니까 기분 나쁘면 그냥 처형시키면 되고 처단해버리면 되고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돼. 그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변에서 누가 반기를 들겠어요.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황제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정말 고민하려고 쓴 책이 이 명상록입니다. 이게 간지죠. 더 좋은 건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쓴 독백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들과 다르게 잘 다가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가깝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철학 분야에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황제 마르쿠스는 자기 아들에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하진 못했어.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 결국 철학 백날 얘기해봐야 인간적인 한계는 분명하다. 네 번째 심리 분야는 I'm okay, you're okay. 제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교류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있을 것 같은데? 오, 있다. 현대의 교류 분석.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책이 너무 어려워. 교류 분석에 대해 좀 더 쉽게 대중소로 쓰여진 책이 없을까 해서 찾은 책이 이 책 I'm okay, you're okay입니다. 교류 분석은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 창시한 이론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나 행동들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 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교류하며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심리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이런 느낌.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아이의 마음과 그걸 통제하고 판단하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고, 이 둘은 종종 충돌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압도돼서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은 늘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 I'm okay, you're okay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뜻합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존재가 아니야. 나를 긍정하듯 당신도 긍정하겠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평화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저에게는 심리 분야에서 가장 베스트인 책입니다. 다섯 번째 역사 분야는 바로 이 책이에요. 큰별쌤 채태성의 한국사 전근대편 근현대편. 제가 이걸로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를 했고 덕분에 1급을 따게 됐는데,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애착이 갑니다. 구어체로 쓰여져 있고 읽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 흐름이 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각 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판서로 한눈에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걸 안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의문을 던지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냅다 머리에 역사 지식을 이렇게 박아 넣기만 했는데, 태정태세 비욘세 예선연중 38선 광인효연 이경영 진행시켜 정순 혼철 고순 막 이렇게 머리에도 막 암기를 했죠. 근데 이 책을 보면 역사 흐름을 좀 따라가고 일반 책 읽듯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흥선 대원군이 척하비를 세우며 외교의 문을 사춘기 아들이 쾅 하면서 문을 닫듯이 완전 닫았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뭐 이렇게까지 하냐, 태국 정치도 적당히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볼 텐데 이거는 뭐
입도급 도시 이 정도까지 하면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흥선 대원군이 오랫동안 시정 잡배와 어울리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버텨냈잖아요. 그러면서 힘들게 정권을 잡았는데 근데 그동안 그 시간을 버텨내는 데에는 부패한 기득권이 조선을 망치고 그런 그들을 처단을 해서 조선을 지키겠다 그런 대의가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시간 동안 조선을 자기만의 어떤 조선으로 이상화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외세의 접촉이 자기가 상상했던 조선의 이상향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외교를 하게 되면 신문물이 들어오고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풍경도 바뀔 테고 뭐 그런 맥락에서 백성들의 세금과 힘든 노역으로 말이 많았던 이 경복궁 복원 사업도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게 자신의 불우했던 생애를 이제 왕실의 상징이었던 경복궁 복원으로 정당화하려는 욕망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뭐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트리거가 된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오히려 세국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 도굴 사건이 일종의 하나의 명분으로 사용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질문을 던지며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만의 좀 해답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자라나게 하는 거죠. AI 시대에서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굳이 역사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뭐 잠깐 했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내가 또 대답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역사책을 읽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 찡! 오늘은 이렇게 분야별로 제가 원탑으로 뽑는 책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